물이 순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요. 수증기가 된 물이 강수로 다시 지표로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순환은요, 요 그림 하나,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다르거나 나와 있는 수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해양과 육지, 보이는 그대로 보세요. 해양의 증발과 강수고요. 육지의 증발과 강수입니다. 자, 해양에서는요, 증발이 강수보다 더 많네요. 수치 그대로 읽은 겁니다. 단위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 다 생략하고 그냥 109, 98로 정리하는 겁니다. 육지에서는요, 강수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얼마 정도 더 많게 나타납니까? 증발이 대략 10일 정도 더 많게 나타나고요. 여기서는요, 강수가 증발보다 역시 10일 정도 더 많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이 더 증발한 10일은 어디로 이동한 것이며 여기는 증발된 게 15밖에 안 됐는데 강수가 어떻게 10일만큼 더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기억합니다. 증발된 109 중에서 10일은요. 수증기 형태로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10일만큼 해양에서 어디로? 육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강수 26이 왔다는 건 여기 증발 15와 수증기로 받은 11이 합쳐져서 26이 됐던 거예요. 또한 자연현상은 항상 받은 만큼 내주는 아주 공평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해양에서 육지로 10일만큼 받았다면 누구도, 그렇죠. 육지에서 해양으로의 이동도 있어야 될 겁니다. 얼마요? 동일하게 10일이 되겠고요. 그때는 형태가 지하수나 하천수의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지금 지구 전체의 무엇과 무엇을 따져보면요. 증발과 강수를 따져보게 되면요. 증발이 109가 되고요. 여기는 15가 됩니다. 그럼 얼마? 124. 강수도 여기 해양에서 98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얼마가 된다? 강수 현상이 26. 얼마입니까? 124로 전체 증발 강수량은 동일하다는 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선생님, 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해양에서는 증발이 강수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겠군요. 틀린 접근입니다. 단순히 이 증발과 강수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해양에서 어떤 값을 따져야 된다? 해양의 증발 강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 값? 그렇죠. 방출량과 들어오는 값과 그 다음에 방출량을 따져보자고요. 들어오는 값은 누구가 있습니까? 강수 98이 있습니다. 강수 98이 있고요. 또 육지로부터 받는 얼마가 있습니까? 11만큼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109가 되고요. 방출되는 값이 누가 있습니까? 증발 109입니다.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109, 109로 동일하겠구나. 그럼 해양 전체 해수면 변화 있다 없다? 없는 게 되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다. 육지에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을 따져도 결국 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증발이 더 크다고 해서 증발 강수만 따져서 해수면 높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틀린 설명이라는 거. 전체 들어오고 나가는 값을 따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이런 물의 순환에 관여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태양 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떤 게 증발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열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데는 누가 관여가 돼야 된다? 태양에너지. 왜? 열을 포함해야 되니까 태양에너지가 관여돼야 된다. 그래서 물의 순환에 관여하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해양에서 어떤 값이 많은가? 육지에서 어떤 값이 많은가? 왜 많은 값이 되는가? 그리고 해양에서 육지로 혹은 육지에서 해양으로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가? 전체 관여하는 에너지는 무언가? 들어가고 나가는 값은 어떠한가? 물어보는 게 여기서 더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의 그림 변화와 수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자, 내용 볼게요. 물의 순환입니다.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그리고 지구계의 상호작용 하나씩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26쪽의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물의 순환인데요. 그림이 조금 틀리죠? 동일해요. 대기, 육지, 바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다에서 대기로, 대기에서 바다입니다. 요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증발이고 요거는요. 강수가 되는 거고 육지에서 대기로는 역시 증발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그대로 판단할게요. 바다에서는 증발이 더 크고요. 육지에서는요. 강수가 더 크게 되네요. 얼마만큼 더 크게 나타납니까? 320에서 지금 284를 빼버리면 얼마만큼? 선생님 계산을 쫙 해보니까 36만큼 더 많이 나타나네요. 그럼 이 더 증발한 36은 어떻게? 그렇죠.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36만큼이 무슨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옮겨갔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실제 증발한 60, 수증기 형태로 받은 3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96이 됐고요. 그럼 육지에서 바다는 A는 얼마만큼 옮겨가야 될까요? 받은 게 36이니까 주는 것도 36입니다. 어떤 형태로요? 지하수나 하천수의 형태로요. 선생님 물의 수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이나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선생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A의 양은 36,000 세제곱킬로미터 퍼 년이다. 선생님 숫자가 3만 이거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36 곱하기 단위를 그대로 붙여줘서 보기 기억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선생님은 단위 동일할 때는 그냥 284, 320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A의 양은 얼마이다? 36 단위까지 붙여줘서 기억 옳은 설명이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별표합니다.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물이 점차 감소한다. 선생님 꼭 기억하라고 했죠. 해수면의 높이를 단순히 증발과 강수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유입량과 총 방출량을 따지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입되는 거, 바다로 들어오는 거 얼마입니까? 강수 284,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나 하천수 형태로 36이 있고요. 방출은요, 320인 만큼 증발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럼 유입이 얼마? 얘도 320. 유입과 방출, 전체 유입 들어오는 양과 전체 나가는 양이 똑같은데 해수면이 줄 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설명?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높이는 증발 강수가 아니고 유입 방출. 전체 유입과 전체 방출로 따져야 된다는 거. 자, 보기 뒤급 볼게요. 바다에서 증발한 물 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은 A보다 많다.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36만큼 갔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 즉 A 양도 얼마가 돼야 된다? 36이 돼야 된다. 준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자연형사는 항상 균형 상태, 평형을 유지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